안녕하세요. 네, 2015년 기출문제 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전체적으로 똑같은 문제라고 할 수는 없고요. 주관식 문제는 거의 일치하다고 보시면 되고, 객관식인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종합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선 1번 문제부터 볼게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이 이번에도 출제가 2015년도에도 나왔고요. 기본적인 문제에 조금 어려운 문제가, 이번에는 코드 문제가 있었어요. C코드 문제가.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C코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은 드리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을 좀 하신 분들은 다른 문제에 더 집중하시는 게 더 좋고, 프로그램을 안 하신 분들이 이제 어려워질 건데 다른 문제에 더 집중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1번 볼게요. 메인프레임 이상의 처리 속도와 대용량의 과학 계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로 운영 분야는 우주 개발, 원자력 계산 등 연산 속도 단위는 테라플롭스라고 하고요. 초당 부동소점 연산 명령의 실행 횟수인 컴퓨터를 의미하는 요런 컴퓨터. 그러니까 테라플롭스를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뭐냐라는 질문이에요. 요거는 슈퍼컴퓨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미니 컴퓨터는 예전에는 이제 중형 컴퓨터라고 했고요. 요즘에는 미니 컴퓨터라는 말을 잘 안 쓰죠. 안 쓰긴 하지만 미니 컴퓨터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워크스테이션, 그다음에 마이크로 PC가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는 PC, 노트북이나 이런 PC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연산장치와 2번 문제 갈게요. 연산장치와 제어장치가 한 개의 반도체 칩에 만들어진 장치는 무엇이냐 했어요. 연산장치, 제어장치, 그러니까 중앙처리장치가 들어가 있는 거 하나의 칩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합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 네, 이진 보수 계산에서 10진수 마이너스 10을 8비트를 이용을 해서 이진수로 표현을 해라 그랬어요. 자, 지금 보기를 보시면 맨 앞에 전부 1이 표시가 돼 있죠? 네, 앞에 1이 표시가 돼 있다는 얘기는 요거는 부호 자리가 마이너스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자, 10을 표현해 볼게요. 10을. 먼저 10진수니까 지금 몇 비트냐면 8비트죠. 그러면 앞에 양수의 10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하고, 네, 8의 자리, 그 다음에 0, 1, 0 이렇게 하면 이게 10입니다. 양수 플러스 10이에요. 자,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여기가 1의 자리, 2의 자리, 4, 8. 그래서 8 자리하고 2의 자리 1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10입니다. 10인데 요걸 2의 보수로 취하라 그랬어요. 그죠? 2의 보수. 자, 2의 보수는 어떻게 취하냐면, 자, 끝의 자리에서부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 만나는 1까지. 여기가 1입니다. 그죠? 제일 처음 만나는 1. 여기까지는 똑같이 써주면 돼요. 2의 보수는요. 그래서 똑같이 1, 0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의 보수를 취하는 건데, 1의 보수는 어떻게 취하는 거죠? 1의 보수는 1은 0으로, 0은 1로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래서 1, 0, 1, 1, 1. 그리고 맨 앞에는 부호니까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 답은 어디죠? 네, 3번이 되겠죠. 3번. 네, 2의 보수 취하는 거. 자, 보통 시험 보실 때 보수를 취하는 게 요즘에 가끔 나오는데요. 보수 취하는 거. 그거를 막 10이면 이렇게 작은 수면 쉽게 해요. 2로 나눠서 5하고 2 나누고 2하고 점 1하고 여기는 1, 1. 네, 이거 많이 하시죠? 그죠? 그래서 여긴 0, 0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그냥 자릿수를 놓고 하세요. 1, 2, 4, 8. 네, 1, 2, 4, 8 해주시고 요 정도는 다 암산으로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16 정도까지. 그리고 여기 제일 큰 수부터. 자, 10이면 16은 필요 없어요. 그죠? 8, 2만 들어가면 돼요. 그죠? 그럼 바로 10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주 쉬운 방법으로, 이 방법으로 취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과거에도 출제됐던 문제인데요. 과거에 출제됐던 문제인데 비슷한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구 4개로 표현될 수 있는 진법은 그랬어요. 전구 4개예요. 그러면 전구 하나당 불이 들어왔다 꺼졌다 들어왔다 꺼졌다 하는 거죠. 그러면 4개가 다 들어왔다 꺼졌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건 아주 쉽게, 자, 다 불이 꺼졌어요. 그럼 0이에요. 4개가, 그렇죠? 그 다음에 불이 다 들어왔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요게 15예요. 15. 0부터 15까지 표현할 수 있는 숫자가 몇 진법이죠? 0부터 7까지 표현할 수 있는 건 8진법. 그죠? 0부터 9까지 표현할 수 있는 건 10진법. 0부터 15까지 표현할 수 있는 건 16진법이죠? 네. 네, 그러면 5번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컴퓨터에서 보수를 취하는 이유가 뭘까? 지금 나와 있죠? 보수를 취하는 이유가 있어요. 곱셈 연산에서 연산 과정을 간단히 할 수 있다. 이게 보수를 취하는 이유일까요? 곱셈에서 연산 과정을 간단히 하려면 덧셈을 여러 번 하면 돼요. 오히려. 그리고 덧셈의 결과를 정확히 얻을 수 있다. 아니겠죠? 뺄셈과 나눗셈에서 불필요한 과정을 제거할 수 있다. 음수의 표현을 통해 가산기를 이용한 뺄셈의 연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수를 취하면요. 가산기만 가지고 뺄셈인데 덧셈을 취할 수 있어요. 한번 예제로 볼까요? 예로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 쉽게 생각하는 거 보시면 돼요. 자, 7 빼기 4를 한번 계산한다 해봐요. 그러면 이건 이제 3인데 이게 이제 감산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보수를 취한다 그러면 7, 요거를 10의 보수를 취한다. 10의 보수다. 그러면 10이 되는 수를 찾는 거예요. 그럼 6이죠. 예, 더하기 6을 해요. 그러면 이게 3하고 1 올라가요. 이게 캐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10진수로 생각을 하면 캐리가 발생하고 10의 보수인 경우는 캐리를 버려요. 그럼 답이 3이죠. 그러면 요거와 요거 같죠? 값이. 예,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를 취하면 분명히 감산인데도 덧셈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산기만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게 보수를 취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감산기를 요즘에는 쓰기도 하지만 가산기만 가지고 덧셈을 통해서 뺄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게 보수 계산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컴퓨터에서는 요즘에는 거의 다 2의 보수를 취하죠. 그래서 2의 보수는 끝에 자리에서부터 보세요. 제일 처음 나오는 1까지. 자, 2의 보수를 만약에 이게 있었어요. 그럼 이거 2의 보수 취해라. 그러면 여기가 제일 처음 나왔죠? 그럼 여기는 그냥 그대로 써주고 나머지는 1의 보수 취하는 거예요. 왜요? 자, 2의 보수는요. 1의 보수 더하기 1이에요. 그래서 이걸 1의 보수를 취하고 더하기 1한 거랑 똑같은 계산이 돼요. 자, 1의 보수 한번 취해볼까요? 이렇게 됐죠? 여기다 더하기 1 해요. 그러면 1, 1, 0, 0, 1, 0이죠? 똑같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처음 나오는 1을 먼저 그냥 써줘요. 1까지는.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1의 보수 1, 0, 0, 1, 0 이렇게 빨리 처리할 수 있겠죠. 자, 만약에 한 번 더 해볼게요. 10, 1, 0, 0이라는 것을 2의 보수를 취해라 그랬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처음 나오는 1까지는 그대로 써줘요. 그리고 1, 0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2의 보수예요. 아시겠죠? 자, 2의 보수는 빨리 변환하는 게 여러분들 시험 문제 푸실 때 빨리 실수 없이 덧셈 하시다가 오류 생길 수 있으니까 실수 없이 빨리 변환하는 방법 알려드린 겁니다. 자, 6번 볼게요.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 유닉스
운영체제 작성을 위한 시스템 프로그래밍 작성 언어로 설계되었고, 자, 유닉스 하면 친한 언어 딱 하나 있어요. C 언어, 그죠? 이는 BCPL이라는 언어에서 파생된 B라는 언어에서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만들었기 때문에 C 언어라고 했어요. 이제 B 언어에서 파생된 언어라 C 언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B 언어라는 거를 파생한 C 언어. 이 C 언어가 답이죠. 유닉스하고 친한 언어가 C 언어예요. C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연필과 같이 생긴 모양으로 전자적인 빛을 예민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화면에 전자빔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요즘에 여러분들 그 타블렛 PC 같은 거나 이런 거에서 많이 쓰시죠. 휴대폰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 그쵸? 뭐죠? 라이트펜, 그죠? 라이트펜. 이거 가지고 그림도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이 처리를 하죠. 디지타이저 같은 경우는 어떤 현상을 숫자로 바꿔서 입력하는 장치를 말하고요. 터치스크린은, 우리 휴대폰은 다 터치스크린으로 또 사용하고 있죠. 네, 그리고 조이스틱은 게임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8번 볼게요. 자, USB 포트와 관련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USB 포트는요 256개의 장치와까지 연결할 수 있다. 요즘에 여기까지 연결할 수 있다, 3.0에서 연결할 수 있다고도 하지만 USB 포트는 아직까지는 127개의 장치까지 연결할 수 있다 하고, 이런 숫자들을 한번 다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양한 주변 장치를 쉽게 연결할 수 있다. 맞는 답이죠. 가장 이제 잘못된 거 찾으시면 돼요. 플러그 앤 플레이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USB 꽂으면 바로 인식하죠. 플러그 앤 플레이. 직렬 포트의 일종이다. 2, 3, 4번이 가장 맞는 답이니까 1번은 틀린 답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 볼게요. 비활성 메모리로서 저장 공간이 대용량화되며 이동성이 쉬워지고 앞으로 보조경 장치로 널리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그죠? USB도 플래시 메모리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플로피 디스크 같은 거 안 쓰죠. 예전엔 플로피 디스크 많았어요. 그죠? 요즘엔 플로피 디스크 안 쓰고요. 연생 메모리나 롬 같은 경우는 주기억 장치로 사용하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버퍼 캐시에 관련된 설명이 잘못된 것. 네, 요거는요. 원래 버퍼라고 하면 주기억 장치의 속도차를 줄이기 위해서 버퍼의 일부 기억 장치를 버퍼로 사용을 해요. 주기억 장치의 일부를 버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버퍼의 일부를 사용한다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서 지금 질문하고 싶은 거는 버퍼 캐시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그 기억 장치, 그러니까 장치를 보면 CPU가 있고요. 여기가 CPU라고 하면 CPU하고 주기억 장치, 메인 메모리가 있는데 메인 메모리에 여기 사이에 장치가 있어요. 여기 CPU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중간에 밖에 있는 게 있고 메모리에 붙어 있는 게 있고 뭐 이래요. 그래서 L1, L2, L3 이래서 캐시가 있습니다. 캐시. 여기서 말하는 건 이 캐시를 물어보는 거예요. 10번에서는. 그래서 답은 접근 시간이 디스크보다 당연히 빠르겠죠. 접근 시간이 디스크보다 빠른데 1번 보시면 주기억 장치의 일부를 사용한다. 요것도 틀린 답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요건 논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1번, 2번은 다 틀린 답으로 제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1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틀린 문제가 나오진 않았고요. 제가 이제 문제를 다시 만들면서 요걸 사용하지 않는다 해야 되는데 사용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틀린 답으로는 두 개가 다 틀렸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고르도록 하고요. 기계어 명령어들을 기호로 표시한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일반적으로 2세대 언어라고 불리는 건, 자, 그랬어요. 1세대 언어라고 하는 건 우선 세대가 사실은 없어요. 1세대라고 하는 건 기계어예요. 그래서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게 온, 오프로 모든 프로그램을 짜는 걸 이제 기계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2세대 언어라고 하면 뭐 사실은
포트란이나 이런 것들도 2세대 언어라고 들어갈 수 있긴 하지만 여기서 지금 2세대 언어라고 하는 건 어셈블리 언어 요 정도로 딱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어셈블리 언어는 문제를 왜 집어넣냐면 어셈블리 언어는 자주 나오는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자주 나오는 그 언어예요. 그래서 얘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라고 제가 문제 출제를 했는데 보시면 1대1 기계어와 1대1 대응 관계에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셈블리 언어는 기계어와 1대1 대응 관계에 있고 기호 언어이다. 뉴메릭 언어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셈블리 언어는 주관식으로도 자주 나오고 간연도 출제에 보시면 실제로 어셈블리 언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현재 지하철이나 뭐 이런 데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많이 언어가 바뀌어서 어셈블리 언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오히려 리스비나 이런 인공지능 언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셈블리 언어가 전산개론 기출문제에서는 정말 많이 다루어지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시라는 취지에서 이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어셈블리 언어는 기계어와 1대1 대응되는 언어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볼게요. 12번. 운영체제의 역할이에요. 설명이 맞지 않은 것 찾는 겁니다. 자, 운영체제는 사용자가 편리하게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와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죠.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운영체제는 한정된 시스템 자원을 적절하게 제어하여 할당한다. 할당하는 거죠. 인터페이스 제공하고 자원을 할당합니다. 그렇죠? 운영체제는 어떤 프로그램이 어느 기억 장소에 할당될 것인지 관리하고 이제 메모리를 할당한다는 거죠. 입출력에 있어 필요한 작업 등을 관리한다. 메모리 할당도 한다. 운영체제는 사용자 프로그램을 제어하여 오류와 부적절한 사용을 막을 수 있으나 무단 침입의 처리 방법은 구상하고 있지 않다. 매번 여러분들 윈도우즈나 뭐 아니면 리눅스 같은 거에 패치가 나오고 있죠. 그건 왜 그래요? 추가적으로 침입하는 오류나 이런 것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운영체제 자체의 무단 침입을 막기 위해서 보호하는 보안적인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서 패치를 계속 증가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보안적인 측면도 운영체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13번 가도록 할게요. 한 컴퓨터 시스템이 여러 작업을 수행할 때 컴퓨터 처리 능력을 시간별로 분할을 해서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일괄 처리 시스템에 비해 짧은 응답 시간을 가지는 운영체제 방식은 그랬어요. 자, 일괄 처리는 모았다가 하는 거죠. 오프라인 시스템은 온라인이 없는, 그죠? 오프라인, 그야말로 오프라인에서 움직이는 시스템이고요. 시분할 시스템은 시간을 나누는 거고, 실시간 처리 시스템은 빠르게 바로 응답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분할을 해서 여기서 지금 짧은 응답 시간에 여러분들이 짧은 응답 시간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짧은 시간이지만 일괄 처리 시스템에 비해서 짧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시간별로 분할을 해서 사용을 한다 그랬어요. 컴퓨터 처리 능력을 시간별로 분할을 한다. 이 얘기는 시간을 시분할로 나눈다. 시간을 분할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답은 시분할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금 약간 꼬아진 문제예요. 조금 어렵게 보일 수 있습니다. 14번 볼게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관련된 특정 언어를 사용을 해서 자료 간의 관계를 정의하고 기억장치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사용하는 언어는 그랬어요. 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언어. 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DBMS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오라클이나 MS SQL, DB2 이런 것들이 DBMS의 일종입니다. MySQL 이런 것도 다 DBMS의 일종이고요. 걔네들은 데이터를 정의하는 언어, 데이터를 조작하는 언어, 데이터를 제어하는 언어 세 가지 언어로 나뉩니다. 조작어,
그러니까 정의어, 제어어, 조작어 이렇게 나뉘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애초에 구축하고 만들어지는 언어를 정의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답은 데이터 정의어입니다. 네, 기억하시고요. 데이터 정의어, 조작어, 제어어는 시험에 가끔씩 출제되는 조금 어렵게 출제되는 내용 중에 하나니까 그것도 더불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요. 자, 인터넷 특성으로 잘못 설명된 것은, 자, 인터넷 너무 잘 아시죠? 네, 독립적인 통신 시스템 유지하고 있다. 호스트 간의 평등성을 가지고 있다. 독자적 주소 할당한다. 개방 주소다. 자, 뭐죠? 예, 독립적인 통신 시스템 유지하고 있는 건 그 시스템 자체가 모든 통신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인터넷 특성으로 본다면 인터넷 자체가 모든 걸 다 제어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서로 우리는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주소를 통해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독립적인 통신 시스템 유지하고 있는 건 개별적인 CS 시스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CS, 서버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그래서 요거는 2번과 3번과 4번이 맞는 답이고요. 1번은 틀린 답입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정 웹사이트의 주소를 나타내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랬어요. 자, UML이 있고, 예, UML이라는 건 그 객체지향 언어 분석할 때 사용하는 언어예요. 그래서 그 객체지향 언어에서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인터넷을 보시다가 보면 사람 요렇게 표현하고, 네, 요렇게 이게 졸라맨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사람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 사용자를 표현하는 거고요. 사용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뭐 클래스, 네, 클래스 표현하고 여기 화살표 표현하고 이렇게 하는 그림들이 있어요. 이런 그림이 있어요. 요게 객체지향 언어의 설계 언어예요. 설계 언어. 그래서 설계 언어니까 설계 언어로 UML이라는 게 있구나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URL이죠. URL. 주소를 나타내는 거 URL이고요. URI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 HTTP 보통 이렇게죠. HTTP 하고 뭐라고 쭉 나오고 주소가 쭉 나오죠. 이게 URL이에요. 그죠? 여기에서 여기만 딱 빼서 얘기하는 요거는 URI입니다. 네, 알아두세요. URI입니다. 자, UMS, URS 요거는 일부러 틀린 답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자,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사이트들을 위한 홈페이지를 위해서 필요한 기억 공간이나 FTP 서비스, FTP 파일 전송 서비스죠. 전송 프로토콜 서비스예요. 메일 서버 등을 위한 저장 공간을 제공하고 유지해주는 사업을 뭐라고 하느냐. 예, 요런 사업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웹호스팅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웹호스팅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웹호스팅. 로밍 서비스는 뭐예요? 네, 나라가 이동이 됐을 때 서비스 해주는 거죠. 셀 서비스는 기지국에서 우리가 이 기지국을 옮겨 다니면서 통신이 이동되죠. 그러면 그걸 핸드 오프, 핸드 온이라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요 핸드 오프, 핸드 온 할 때 요거 하나의 구역, 그 기지국 하나가 포함할 수 있는 구역을 셀이라고 하고요. 그것이 아주 작아지면 마이크로셀, 그게 펜토셀 이렇게 돼요. 그 구역이 작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내가 이상하게 휴대폰을 하면 우리 집에선 잘 안 터져. 그럴 때가 있죠. 그러면 그 통신사에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통신사에서 왜 작은 장치 같은 거 하나 갖고 와서 우리 집에 설치해주고 그러죠. 저희 집에 그게 잘 안 돼서 설치를 해줬는데 그렇게 만들어주는 걸 펜토셀이라고 해요. 마이크로셀, 펜토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있구나. 그거를 또 참고적으로 요즘에는 이렇게 통신적인 문제가 또 많이 나와요. 그래서 펜토셀, 셀이라는 것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18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인터넷의 IP 주소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128비트의 주소 체계를 나타낸 것은 그랬어요. 자, 요즘에 인터넷 주소가 부족하다 그래서 만들어진 주소가 생겼죠. 지금 어떻게 쓰고 있냐면 듀얼 시스템으로 쓰고 있어요.
IP 버전 6도 쓰고 있고 IP 버전 4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통신을 주고받을 때는 IP 버전 6로 주고받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컴퓨터에서 주소를 부여할 때는 IP 버전 4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듀얼 방식의 그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여튼 왜 그렇게 됐냐? 주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방식이 무슨 방식이다? 네, IP 버전 6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이 아니고 객체 지향 언어에서 하나 이상의 유사한 객체들을 묶어서 하나의 공통된 특성을 표현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랬어요. 자, 특성을 묶어놓는 거예요. 특성을 묶어놓는 거. 묶는 작업은 추상화라고 해요. 그런데 묶어놓은 그 형태, 그건 클래스라고 보시면 돼요. 클래스 안에는 뭐가 있죠? 네, 멤버, 변수, 멤버, 메소드. 그래서 변수와 메소드로 구성되고요. 변수와 메소드로 구성되어 있는 걸 하나를 묶어놓는 걸 클래스라고 해요. 자, 클래스와 클래스가 메모리상에 올라가 있는 걸 객체라고 합니다. 객체라고 해요. 자, 요 객체가 객체 간에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싶어요. 그거는 메시지로 합니다. 메시지로 하고요. 자, 인스턴스는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객체를 인스턴스라고 해요.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클래스가 메모리상에 실행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건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네, 메소드는 서로 기능을 표현하는 거고요. 기능을 표현하기 위해서 표현되는 건,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 메소드. 요런 메소드는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메시지는 메소드를 통해서 주고받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객체와 객체 사이에 메소드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들 19번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